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주말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벌써 3월이네요. 시간도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다. 자,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리고 발표를 했죠. 자,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외국인들이 10조를 매수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올라줬죠. 2월 달에 좀 올라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를 하니까 자, 지수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예요. 자, 일본 증시. 자,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하면서 자, 주가가 별로 꼼짝을 안 했죠. 옛날에 중국에 투자하라, 뭐 중국 지수에 투자하라 하면서 중국에 돈 많이 몰려갔죠. 일본 증시에는 안 갔단 말이야. 꼼짝도 안 해. 움직이지도 않아. 그래서 일본 증시에 안 갔는데 최근에 일본 증시가 지금 역사상 신고가 계속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일본에서, 자,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 그러면서 실제로 지수가 올라주고 있어. 올라주고 있어. 진짜 올라주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보고, 야, 저거다. 우리도 저거 따라 하자가 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자, 발표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갔는데 막상 발표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내용이 일본 거만큼 못해. 일제만큼 못해. 한국제가 일제만큼 못해. 이러다 보니까 지수가 더 이상 올라지지 못하고, 더 이상 추가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고, 자, 약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를 보면은요, 다우도 이렇게 좋고, 나스닥도 좋고, S&P 500도 역사상 신고가를 향해 계속 가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증시만, 자,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조정 나와주고 있죠? 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고 있어야 되잖아. 이 정도 가 있어야 되잖아, 이 정도는 가 있어야 되는데, 못 가다 보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내용이 별 볼 일 없다 보니까, 지금, 땡겨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지금 주식시장의 대세는 뭐죠? AI죠. 자, 그래서 AI가 새로운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2조를 넘어서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별로 흐지부진하고 못 오른다 이렇게 얘기 나와주고 애플이 대세였죠. 애플이 대세였는데 애플이 현재 지금 AI도 뒤처져 있고 전기차도 포기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애플의 주가가 주춤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오히려 많이 또 올라주고 있습니다. 정말 빅테크 기업들은 정말 한순간 몇 년 사이에 바뀌는 것 같아. 한순간 깜빡하다 보면 정말 시대에 뒤처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AI 하면 역시 미국이죠. 역시 미국의 모든 인재 그리고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의 주가가 잘 가는 건 이해가 돼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대로 있을 수 없다 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반강제적인 조치예요. 법적인 조치. 한마디로 자사주 매입해라, 뭐 배당 많이 해라, 그리고 기업에 갖고 있는 돈 가지고 기업의 주가 지수를 그 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라. 하면서 자 실제로 소용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본 증시가 계속 올라주고 있죠. 이거 보고 이거다 이거 우리도 이렇게 하자 하면서 한국에서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유가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주식 인구가 1,500만 명이에요. 코로나19 전에는 약 500만 명이었는데 현재 1,500만 명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 계좌가 7천만 개.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뭐죠? 물렸어. 지금 코로나19 때 여기서 따라 들어가다가 이제 물려있잖아, 다. 대부분 물려있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죠. 정부에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게 주가가 꼼짝을 안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뭐죠? 반강제적인 조치라고 했어요.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업이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반강제적인 조치가 아니야. 기업 자율이야. 이렇게 해. 야, 안 하면 제재 들어갈 거야. 이거 하고 해주세요. 이게 안 되죠. 자, 기업 자율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하겠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겠냐. 지금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수가 지금 못 올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는 대책은 뭐냐면 밸류업 지수를 만들어서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현재 상태를 잘 알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또 국민연금이 투자할 때 밸류업 기업들, 요 개선되는 기업들한테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또 옛날에 수출 많이 하면 표창장 줬죠? 그것처럼 뭐 이렇게 뭐 우수 기업으로 이렇게 표창을 해주겠다. 기업들이 하겠냐? 야, 대한민국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데 이렇게 갖고 하겠어요? 예. 자사주로 왜 매입해? 지금 돈 없어 죽겠다고 난린데 지금. 아마 뭐 기업 상속세 물론 뭐 줄여주겠다 뭐 이거 줄여주겠다 이런 줄여주겠다 하겠지만 아마 기업들에서 아마 하는 신용만 하고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자, 하는 척만 하지 쉽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제조업 기반 시설 기반이 70%고 미국 같은 경우 한 20%밖에 안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들이 다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자기가 아이디어 만들고 설계도를 만들면 대만이나 한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 다 만든단 말이야. 제조업이 돈이 별로 안 들어. 아이디어나 이렇게 번뜩이는 천재적인 기술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만들어주는 건 어떻게 돼요? 하청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대만이나 이런 데서 하청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청하려면 어떻게 돼요? 뭐 까랄 공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한국 기업에서 돈을 벌어도 그거를 뭐 기업들에게 나눠준다, 자사주 매입한다. 이 쉽지가 않아. 왜? 다음에 또 공장 깔아야 되는데 동장을 뭐 몇천억 주고 까는 게 아니에요. 몇십조씩 뭐 주고 뭐 깔아야 되니 계속 깔아야 되니까 몇십조를 벌어갖고 다시 몇십조 공장을 깔아야 되니까 돈이 안 남아. 이 미국하고 달라. 미국은 몇십조 벌어갖고 자사주 매입하고 뭐 배당하고 되니까 이게 다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안 돼. 돈이 모자라니까 계속 지금 공장 깔아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배당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가 달라 구조가. 그러니까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피면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우리는 지금 바등바등 살다 보니까 그런 정책을 쉽게 또 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에서 차이가 나죠. 한국의 삼성전자가 매출이 260조예요. 애플은 150조. 근데 시가총액은 삼성이 450조, 애플이 3,800조야. 거의 10배, 9배, 8배, 8배, 9배 차이나. 돈은 더 많이 버는데, 매출은 더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데서 또 차이가 났습니다. 한간에서는 주주 배당을 안 하고 자사주 매입 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삼성이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삼성이 현금 갖고 있는 게 10조, 20조 있다 하는데, 그거 자사주 매입하고 주주 배당하고 그럴 데가 없어. 아니야. 애플에서 주문 나오면 또 공장 깔아야 되는데, 그 돈 갖고. 그러니까 쉽게 이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강제적으로 만들어도 쉽지 않을 판에 지금 반강제적인 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밸류 프로그램 만든다고 하니까 한 10조 정도 들어왔다가 지금 현재 물량은 안 들어오고 있죠. 현재 지금 오히려 주식을 좀 안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면 자, 일대 주주, 대기업 같은 경우 일대 주주가 누구죠? 보통 외국인이 경우가 많아요. 외국인 경우가 많아요. 삼성전자 대주주가 누구예요? 이재용이 아니야. 외국인이야, 외국인. 거의 삼성전자 주식의 절반, 50%를요, 자, 외국인이 가지고 있어요, 외국인. 외국인이 대주주야. 최대주주. 맘만 먹으면 인수도 할 수 있어. 맘만 먹으면. 그리고 2대 주주는 대부분 누구죠? 국민연금. 기관이죠, 기관. 2대 주주, 3대 주주가 대부분 기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자, 근데 국민연금이 현재, 자, 점점점 고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28년부터는 줄어든대요. 현재는 내는 사람이 많은데, 자, 이때부터는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이 많아져. 그게 2035년, 2040년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 점점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 시점이 2028년이래.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그 돈을 가지고 국내 주식에도 투자하고 미국 주식에도 투자하고 뭐 부동산 투자하고 여기저기 투자를 하는데 자, 들어온 돈이 줄어요. 그리고 2024년 2040년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나가는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주식을 팔아야죠. 현재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사주 매입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웬만하면 안 파니까. 근데 이제 팔아야 돼.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살 돈도 없는데 갖고 있는 주식을 파니까 자, 매도 세력이 되는 거죠. 지금은 매수 세력인데 국민연금이 앞으로는 자, 매도 세력이 되는 겁니다. 2028년부터는 살 돈이 줄어들고 2035년, 2040년부터는 자,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될 상황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 주가가 쉽게 올라가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주지 못하고 못하고 테마주 그리고 무슨 특정 업종 뭐 2차전지 간다 그러면 우르르 다 올라가지 않고 특정 업종이 오르르 올라갔다가 여기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수가 이렇게 끌어올려지지가 않고 올라갔다 내렸다 제자리 떨어지지 않지만 이렇게 제자리 옆에서 박스권이 나오는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고 박스권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현재,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일단 지수가 뭐, 특별히 움직여주지 않는데, 미국 증시나 일본 증시가 무너지지 않고 되고 있고, AI 산업이 지금 상당히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볼 종목들은 AI 업종들 좀 많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려 그러면, 가고 있는 업종 위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야. 빅테크 잘 나가는 기업들 몇 개의 기업들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하려고 그러면 잘 나가는 몇 개 기업을 하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주식 미국 주식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약간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종목을 좀 골라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연휴 잘 보내시고요. 자, 다음 주에 또 시간 남은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춥고 돈 없으면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어. 자, 감사합니다.